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 문화동의 낮 최고 기온이 31.6도까지 오르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은 종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9.5도, 세종 28.9도 등 평년보다 높았으며 밤부터 차차 흐려져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최대 100mm, 남부는 최대 70mm이며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은혜를 되새기자며 만들어진 날이지만 지난 세월 촌지 문제에 최근 청탁금지법까지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날이라는 푸념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스승의 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조영찬 기자가 오늘 조금은 이색적인 스승의 날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자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상장 수여식이 열립니다. 정유경 선생님께 수여된 상은 JYP 가수 박진영상. 공기반 소리반으로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JYP상을 드립니다. 넘치는 센스와 남다른 말솜씨로 학생들을 즐겁게 해준 선생님은 재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회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올해 처음 열린 스승의 날 상장 수여식. 상을 받기만 하던 학생들이 반대로 선생님들에게 상장을 드리며 사제간의 우위를 다집니다. 그 칭찬만 받던 우리가 선생님들을 상장을 통해 선생님들의 각각의 특징, 장점들을 잘 상장에 표현해서 선생님들을 칭찬하는 그런 취지로. 비단 담임 선생님뿐이 아닙니다. 급식을 해주시는 영양교사에게는 미슐랭 3스타상이 수여됐고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에게는 든든상과 어벤져스상이 돌아갔습니다. 전산 업무 지원 선생님에게는 스티브 잡스상,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는 아픈 상처엔 밴드상이 준비되는 등 65명 모든 선생님의 장점이 담긴 상장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재치상이랍니다. 말을 잘해서. 그래서 애들에게 항상 즐겁게 예쁘게 해야지 상장 내용대로 애들을 사랑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스승의 날 기념식. 무언가를 받는 사람들은 교수가 아닌 학생들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 시행되는 장학금 전달식. 교수와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벌써 14년이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가면서 우리가 좀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청탁금지법에다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색해져 가고 있는 스승의 날. 먼저 주고 함께 나누는 발상의 전환으로 스승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는 천안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이창수 전 심대평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천안병 보궐선거 후보를 정할 예정으로 윤일규 전 순천향대 교수와 김종문 충남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중현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천안병 보궐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오늘 세종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자신에게 4년을 더 맡겨주면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구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최교진 교육감과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정원희 세종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최태호 중부대 교수의 다자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측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했던 양승조 펀드가 출시 나흘 만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10일 개설한 양승조 펀드는 어제까지 1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11억 원을 넘어 마감됐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원금에 연금리 3.6%의 이자를 더해 오는 8월 13일 상환할 예정입니다. 세종 지역 매수 우위 지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0으로 떨어졌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체감하는 매수세와 매도세 비중을 수치화한 세종 지역 매수 우위 지수는 0으로 떨어졌고 매매 거래 지수 역시 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도 없고 매매 거래도 없다는 것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과 최근 보유세 개편 움직임으로 관망세가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세종 지역의 경우 호재가 많아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분양될 예정인 대전 도안 갑천 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청약이 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도안 3블록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85제곱미터 이하 가구에서 2배로 확대되며 이는 10채 가운데 6채 수준인 398가구에 달합니다. 반면 일반 공급 물량은 전체의 37%인 648가구에 그쳐 당첨 확률은 희박해져 이른바 로또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긴급 경영자금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가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지역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3,819억 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 경영자금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담보 등 안전성 차원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가 전년 대비 0.01에서 최고 0.5%포인트 상승하는 등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자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전 주택의 라돈 평균 농도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강릉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한 단독주택 라돈 수치가 전국 평균의 6배가 넘는 세제곱미터당 616.3베크렐을 기록했고 평균 라돈 수치는 111.9베크렐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구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았고 유성구 그리고 대덕구 순이었으며 세종과 충남은 전국 평균 수준을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의 원인이 된다며 저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원자로 수조 표면에 방사선 준위가 올라가 수동 정지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한 재가동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적절하게 조치돼 하나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는 원안위가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방사성 폐기물 불법 유출 의혹을 특별 조사 중인 가운데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하나로의 재가동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조사한 감사실은 법제처 문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 인사위는 관련 공무원 6명 가운데 4명에게는 불문 경고, 2명에게는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여론과 일각에선 감사실이 당초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 고대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계룡시 신도안의 한 식당부터 약 3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